자,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에서 마이크로비트로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는지 마이크로비트 교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microbit.org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microbit.org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마이크로비트에 관련된 모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사이트 자체가 영어로 돼 있죠. 자, 얼마 전에 마이크로비트 사이트가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버전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사이트를 볼 수 있는데 리뉴얼된 사이트는 영문으로만 나오고요. 아직 다국어 번역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새로운 마이크로비트 사이트로 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는 리뉴얼이 된 마이크로비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몇 개월 내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좌를 만드는 시점, 지금은 이런데 또 만약에 얼마 안 가서 만약에 한국어 버전이 업데이트 된다면 제가 다시 영상을 업데이트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로비트 사이트를 소개하자면 이 사이트는 마이크로비트에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마이크로비트를 어떻게 쓰는지, 혹은 뭐 요즘에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생긴 클래스룸이라는 게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간단한 자습서 같은 것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한 것도 이번에 생겼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기존 버전엔. 그리고 이제 나이대별로 어떻게 가르치면 되는지. 그래서 마이크로비트 사이트를 보시면요, 정말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비트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비트 사이트만 다 정독을 하셔도 수업에 필요한 것들은 아마 거의 다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저도 그렇게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마이크로비트로 어떻게 수업을 하면 되는지 영상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GIF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수업안 만든 거에는 아마 예전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사이트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수업을 하시는 당시에 이제 완전히 다 업데이트가 된다 그러면 아마 캡처를 조금 바꾸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마이크로비트 사이트를 한번 마이크로비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마이크로비트는 실제로 한 요 정도 요만하게 생겼습니다. 요만하게 생겼고요. 마이크로비트는 되게 많은 센서들을 가지고 있어요. 입력 센서, 출력 센서가 요 조그만 보드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마이크로비트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아두이노를 많이 쓰시는데 보통 피지컬 컴퓨팅에서는 아두이노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아두이노보다 마이크로비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요거 보드 하나로 많은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렁주렁 뭘 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 강사의 노력도 훨씬 덜 들이고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 엔트리와 굉장히 쉽게 연동이 돼서 연동한 수업도 가능하고요. 자, 메이크 코드라 해서 블럭 코딩도 할 수 있고요. 파이썬으로도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랑도 연동이 된다고 하죠. 국내에서는 엔트리와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메이크 코드 사이트에서는 자바스크립트도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록 코딩과 텍스트 코딩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도입된 클래스룸을 한번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수업 교환에는 클래스룸을 이용한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업데이트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많이 써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룸은 이번에 새로 리뉴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서비스가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아직 다국어 버전이 지원이 안 하기 때문에 다국어로 번역을 안 하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지원이 조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뷰모어를 보면 지금 클래스룸으로 파이썬 관련 수업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 들어와서 코드를 보면서 실제로 선생님의 코드를 보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비트 사이트가 되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 회원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온라인상에 작업물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PC, 지금 본인 PC에서는 저장이 되는데 다른 데로 가면 저장이 안 돼요. 그게 되게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근데 클래스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룸에서 뭘 만들고 하면 그걸 다운로드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컴퓨터에서 로그인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네, 1PC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파일을 옮겨야 된다는 거, 조금 요즘 세상에는 안 맞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테스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전 메이크 코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런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에디터에서 코드를 셋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인 관련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쉐어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의 코드를 라이브로 볼 수가 있죠. 다음에 세이브룸, 네, 그래서 클래스룸 파일을 세이브합니다. 그럼 세이브하면 그 세이브 파일을 열면 다시 외부로 접속이 돼요. 이 사이트로 접속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한번 보시죠. 에디터를 보면 여기 에디터죠.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기 때문에 네, 한글로 나옵니다. 보면 이렇게 블럭들이 있죠.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블럭들을 뭐 이렇게 놓고 LED 출력 뭐 이렇게 넣었다고 치죠.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제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대시보드가 있죠. 대시보드가 있으면 어떻게 조인을 할 수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지금 요 주소에 들어가서 요 정보를 알려주면 됩니다. 학생들한테 요걸 보여주시면 돼요. 원격에서도 가능할 거예요. 원격에서도 꼭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복사해서요. 복사해서 여기서 시크릿 모드로 창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띄워서 한번 볼게요. 조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클래스룸 이름을 적으라고 나오죠. 근데 이 이름이 특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드, 플래그, 에어플레인, 스탑워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레드 선택하고 플러그, 네, 플러그 다음에 뭐였죠? 이렇게 헷갈리네요. 에어플레인 비행기, 네, 그리고 오브젝트는 스탑워치, 그리고 핀 번호가 네, 요겁니다. 복사를 해서 넣을게요. 그 이제 컨티뉴 누르면 좀 접속하는데 가끔 접속이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봤는데 가끔 안 될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제 이름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제 이름 넣어볼까요? 한글로 고재헌이라고 넣겠습니다. 컨티뉴 누르면 자, 한번 두 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딩을 하고 있고요. 자, 보면 여기 제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죠. 조인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화면을 작게 해가지고 에디터가 안 보이네요. 지금 약간 UI도 조금 이상하게 돼요. 베타라서 그런지 점점 좋아지겠죠?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실시간으로 하는 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볼까요? 새로 고침을 해도 이런지 네, 변경사항이 저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다시 조인을 해야 합니다. 자, 나갔죠? 그럼 나가지면 한번 자 나가진 김에 한번 나가졌는지 볼까요? 아직 있다고. 오프라인이라고 나오네요. 오프라인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조인을 해볼게요. 자, 레드, 오프닝, 스타워치, 각사 코드 있고요. 저도 테스트하면서 몇 번 해봤는데 되게 불안정해요. 라이브로 수업을 하는 건 조금 불안정합니다. 그 전에 들어왔던 기록이 있으면 네, 제 이름을 찾을 수가 있다네요. 네, 있습니다. 컨티뉴 들어왔던 적이 있으니까 기록에 남네요. 이번엔 좀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떴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라이브가 실제로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디터에서 지금 코드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군요. 샌드 코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네, 코드가 보내졌고 여기는 코드가 새로 들어왔다. 그러면 네,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게 실시간은 아니군요. 저는 실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LED LED 반전 넣고 변수는 눈에 안 띄니까요. 반복 이런 거 넣고요.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샌드를 하면 네, 학생들한테 업데이트가 되는 이제 실시간은 아니군요.
실시간은 아니고 제가 어느 정도 뭐 앞에서 수업을 하고 어느 정도 뭘 알려주고 문제를 내는 걸 학생들한테 샌드를 하면 학생들은 이제 그 문제를 풀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걸 여기다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가서 이제 대시보드에 가서 네, 스튜던트 모드라고 따로 있네요. 스튜던트 코드. 네. 보면 학생의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볼까요? 화면이 작아가지고 잘 안 되는데 화면 사이즈 좀 바꾸고 해볼까요? 네. 음악에서 도를 출력한다. 반복 4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학생 코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선생님의 코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학생 코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네요. 자,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원격 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원격 수업이 하도 이슈라서 뭐 화상으로 선생님의 코드를 여기서 선생님이 네, 에디터에서 네, 뭐 화상으로 아이들 들어오게 한 다음에 만들어 놓고 샌드로 학생에게 보내고 네, 학생에게 보내죠. 학생에게 보내고 네, 그럼 학생 코드가 업데이트 되고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뭐 설명을 다 하고 실습 같은 거 문제를 좀 낸다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그 코드를 보내서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튜던트 코드에서 실시간으로 여기 들어온 학생들의 코드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바꾸면 여기서도 시간차가 조금 있지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룸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정하고 보니까 학생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럼 여기 들어온 학생들이 쭉쭉쭉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으면 학생에 바꿀 수 있고 여기서 피니쉬로 하면 더 이상 학생의 코드를 수정을 못해요. 그리고 딜리트를 지우게 되면 이 클래스룸에서 이 학생이 나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피니쉬로 해놓을게요. 체인지라고 하면 학생 코드에 어떻게 뜨냐면 네, 이렇게 뜹니다. 끝났다고 떠요. 끝났다고 떠서 나가지게 되고요. 다시 제가 여기서 해서 피니쉬가 아니라 이제 인프로세스로 바꿔주게 되면 학생 코드는 다시 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학생을 지워볼게요. 딜리트를 하게 되면 없어졌죠, 아예. 여기서 네, 아예 나가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룸인데 아쉬운 점은 이게 온라인상에 저장이 되면 진짜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합니다. 네, 뭐 이렇게 바탕 파일이 명이 이렇게 정해지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저장을 하게 되면 HTML 파일 하나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폴더에 보면 이렇게 HTML 파일 하나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클래스룸 세션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저기 있는 데이터들이 이 클래스룸 사이트로 보내지게 돼서 클래스룸 사이트에서 다시 똑같이 이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게 돼요. 물론 온라인 방식보다는 좀 많이 별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귀찮긴 한데 뭐 여러 나라의 인터넷 환경들을 생각하게 되면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디바이스 페어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룸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이번에 새로 리뉴얼된 마이크로비트 사이트의 주요 변경점 중에 하나인 클래스룸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레츠 코드를 누르면 좀 바뀌어요. 옆에 보면 뭐 관련된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메이크 코드 프로젝트에 가면 그 전에는 이렇게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뭐 어려운 걸 한번 볼까요? 레벨별로 있는데 네, 뭐 어드밴스 뭐 이런 거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이제 기타를 할 수 있다고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코드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그리고 그 코드를 클래스룸으로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 스텝 뭐 임포트 뭐 아무튼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이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레슨에 들어가면
또 여기에 메이크 코드용으로 할 건지 뭐 어떤 거 위주로 할 건지, 그래서 마이크로비트 사이트 안에 있는 다양한 수업들을 또 보기 쉽게 해놨습니다. 옛날엔 굉장히 보기 어려웠는데 보기 쉽게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이크로비트 관련 수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비트로 수업을 하실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마이크로비트로 수업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비트를 배송 받으실 텐데 이게 언제 생산이 된 건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비트로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비트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자, 마이크로비트를 USB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마이크로비트가 나오죠. 그러면 텍스트 detail.txt가 있고요. 마이크로비트.html 파일이 있습니다. 자, detail.txt 파일을 여시면 이런 텍스트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자, 버전이 0244로 나오죠. 자, 이렇게 마이크로비트를 구입하시면 대부분이 펌웨어 업데이트가 안 돼서 옵니다. 간혹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네, 요 주소가 있죠. 펌웨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https mbd.com, 네, 여기 탭 링크 뭐 이런 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이걸 복사하세요. 이걸 복사합니다. 그 주소를 이제 브라우저에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브라우저에 붙여넣기 하시면 자동으로 최신 펌웨어 사이트로 리다이렉트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처음에 할 때 메인터넌스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요걸 누르고 요거를 접속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끼면 안 되고요. 자, 보면 네, 요게 있죠. 업데이트 마이크로비트 펌웨어, 요걸 누르면요, 이제 마이크로비트의 펌웨어 업데이트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나와 있죠. 네, 요게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 GIF 보시면 보세요. 얘를 뒤에 리셋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USB를 연결하면 여기에 메인터넌스라고 뜬다라고 나오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운로드 라스트 펌웨어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럼 저는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폴더에 다운로드 받을게요. 자, 그럼 다운로드가 되죠. 자, 그럼 지금 여기에 마이크로비트라고 돼 있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걸 빼고요. 다시 뒤에 리셋 버튼을 눌러서, 제가 지금 영상엔 안 보이긴 하는데 아까 GIF 보셨죠? 리셋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로비트를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메인터넌스라고 떠요. 그러면 아까 다운 받았던 펌웨어 파일을 찾아가지고요. 아까 다운로드 받은 펌웨어 파일을 찾아가세요. 그 파일을 그대로 이 메인터넌스에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비트가 자기가 이 파일이 옮겨지고요. 재부팅이 된 다음에 알아서 해제가 됐다가 다시 연결이 돼요.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텍스트 파일 한번 볼게요. 보면 여기가 0253으로 올라갔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메이크 코드에서 마이크로비트 새 프로젝트에 들어가시면 예전에는 마이크로비트 파일을 무조건 다운로드 받아서 넣었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다운로드를 하면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거나 혹은 제가 지정한 폴더로 저장이 되겠죠. 저장을 했어요. 자, 여기서도 이 레이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레이어가 나오면 꼭 요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걸 또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요건 애들한테도 설명해 주세요. 그냥 닫으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자, 한번 가보죠. 아까 그 폴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 되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비트에 넣어줬어야 됐어요. 꼭 이 귀찮은 과정을 꼭 거쳤어야 됐습니다. 이게 펌웨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예전 버전들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저희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죠. 자, 여기에 보면 장치 페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꼭 크롬으로만 들어가셔야 나와요. 뭐 학교 수업할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크롬으로 안 들어가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롬으로 꼭 들어와야 됩니다. 장치 페어링을 누르면 자, 여기 나오죠. 0249 이상의 펌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옛날 펌웨어 기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펌웨어를 이제 장치 페어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걸 눌러서 연결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페어링이 되었습니다. 나오죠. 그럼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가 여기서 블럭에서 코딩을 하고 다운로드만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 중에 나오면서 마이크로비트에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바로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전에는 이거나 이거나 상관이 없었어요. 이제 얘를 누르면 PC에 저장이 돼요. 아니, 본인 로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처음엔 차이점이 뭐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차이예요. 이 다운로드는 페어링된 기계에 바로 다운로드하는 거. 요거는 이제 내 디스크에 저장하는 거. 그래서 아마 요게 아이콘에도 보면 마이크로비트에 바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고 얘는 이제 디스켓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로컬에 저장, 요거는 마이크로비트에 바로 다운로드. 이래서 마이크로비트 펌웨어 업데이트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가끔 선생님들이 겪으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비트가 여기에 제대로 안 뜨거나 혹은 파일이 제대로 안 옮겨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시면 대부분 해결이 돼요. 뭐 9버전이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혹은 마이크로비트도 아무래도 컴퓨터니까 안에가 꼬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펌웨어 업데이트 파일을 넣어주시면 리셋이 한번 되니까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다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펌웨어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비트 교수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나머지 사용하거나 뭐 코드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뒤에 학생들 교환 설명하면서 설명할 거니까 네, 그거를 들으면서 선생님들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이크로비트 교수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